별거 없어요. 이번엔 진짜 쉬운 게 60도 넘는 술 이것저것 넣어다가 숙성했던 참나무통, 5리터짜리 오크통 22년도에 사온 거에다가 복제하는 원두, 생두를 700g 맞춰 싹 부어놨다가 한 달에 딱 꺼내가지고서 다이소에서 재료 사다 만들어 쓰다가 던져놓고 까먹고 있었던 자장 로스팅기에다가 넣고 돌돌 색깔이 나도록 볶아다가 잘 갈아놓은 원두 있죠. 이걸로 커피 내려서 마셔보면 어떤 맛이 날까 하는 영상인 건데, 이게 그러면은 맛이, 일단 얘는 커피 원두가 아니라 생두죠. 오크통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거 볶고 남은 게 요만큼인데, 일단 향이요, 제가 아는 생두에서 나는 향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 보통 복제하는 원두, 그 생두에서 제가 맡아봤던 건 흙냄새랑 뭐 풀냄새가 있어가지고 뭐 잔디밭이나 아파트 화단에 들어누워서 코박코 킁킁거리는 그런 류의 냄새 같았는데, 이거는 그거랑은 좀 다르게 풀냄새가 줄었고 흙내는 거의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라졌고, 색깔은 좀 녹색빛이 빠진, 그러니까 넣기 전 거랑 비교해보면 약간 허여멀건해진 느낌이 있긴 하다, 그죠? 그러고 원래는 약간의 발효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자면 메주 콩 같은 약간 그런 된장스러운 쿰쿰한 발효취가 있곤 했는데, 얘에서는 지금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아주 미세하게 뭐 리틀빗 있긴 한데 그게 막 거슬릴 정도는 전혀 아니고, 되려 청사과스러운 과일향 생긴 거랑 같이 붙으니까 오히려 생두 냄새를 맡기가 즐거울 정도예요. 되게 마음에 드는 향이 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된 게 일단 오크통에 넣으면서부터 있죠. 여기다 채운 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 워시드입니다. 아니 워시드 말고 내추럴 마실 것 같은데 웬일? 이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데, 원래 제가 집에서 한 달에 1kg씩 소모하는 건 예가체프 내추럴 맞아요. 근데 내추럴은 생두를 못 구해서 냅다 워시드를 채워 넣었죠. 또 대강 700g 언저리를 채워 넣었었는데, 이거 한 달 넣어두는 동안에 오크통에 뭐 그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한 그 여러 종류의 술의 맛이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뀐 채로 생두에 스며들었을 거고, 동시에 생두가 가진 향을 오크통이 먹어 삼키기도 했을 테니까, 이 어디 보면은 또 커피 배럴 에이징을 했던 통에 술을 다시 숙성시키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요 앞에 마셨던 술들 있죠, 이 오크통에 넣어서 1년 묵혔다가 꺼낸 술들이 좀 여럿 있는데, 걔네들에서 느꼈던 그 공통된 맛과 향, 그 기억 속에 있던 맛이 여기에서 그대로 느껴진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제가 2022년도에 이 오크통 처음 사왔던 게 오토바이 타고 충북 영동까지 가서 셀프 배달 해온 거, 그걸 또 다시 경기도 김포까지 가서 이거 한번 뚜껑 열어서 태워줍쇼 해가지고 왔던 그 첫 번째 오크통에 넣었던 게 50도짜리 제일 싼 거, 올리고당 첨가된 그 강주라는 걸 채워 넣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한 척 힘 빼기를 한 2달 했더니 나온 용량이 200ml 조금 넘게 나와서 빡쳤는데, 애초에 뭐 오크통 힘 빼기는 뭐 어때야 라는 마음으로다가 뭐 다시 채운 게, 도수 왕창 높으면 57.5도짜리 럼에다가 40도짜리 보드카로 도수 조금 낮춰 55도의 알코올 도수, 그렇게 석 달 묵힌 럼은 약간 맵고 달고 거칠고 약간 지멋대로인 맛이라서 그래 이게 럼이지, 이래야 럼인 거지 하고 되게 제가 뿌듯해 했었죠. 거기다가 뭐 건포도랑 커피랑 비정제 설탕 뭐 등등으로 2차적인 가양을 때려 넣고 또 맛있게 잘 마셨고, 럼 빼고 나서는 야 이거 이제 어떡한디야 고민 한참 하는 중에 마트 가니까 30도짜리 담금주용 소주 10.5리터를 큰 통으로 팔길래 히히 나는 집에 증류기 있지 하고 사와다가 도수 끌어올려서 73도까지 만들었고요. 이 타이밍에 얘가 다 죽어서 무덤이 아닌 뭐 지옥까지 내려가버린 오크통을 예토전생이 아니라 적당히 뭐 심폐소생해서 살려내는 뭐 가벼운 소동이 있었긴 하죠. 그렇게 석 달 지나서 뺀 서드필 그 세 번째 술이 아직도 이런 색깔이 나는 거 보고, 야 국산 참나무로 만든 게 굉장하네 싶은 생각이 아니라, 애초에 뭐 뚜껑 따서 다시 태운 게 굉장했구나 하는 감탄. 그거 빼고 나서 남은 오크통 뭐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 그거 버려야 되니까 집에 안 먹고 남아있던 버번 모아다가 재증류해서 11개월 묵혀놨던 거는, 야 이거 개 맛있었는데 이거. 근데 얘는 또 따로 만드는 거는 안 쨌고 꺼내서 맛보는 것만 업로드 했죠. 또 이제 그 다음이 핍스필, 설탕으로 만든 술에다가 뭐 맥주 마냥 홈 넣고 뭐 이렇게 저렇게 78도를 넘겨서 넣은 거, 이게 가장 최근에 이 오크통에 담겨있던 술인데, 이거 꺼내고 나서는 뭐 더 이상 이 오크통을 쓸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뭐 저 정도면 보내줘라, 오크통이 나 좀 죽여달라 라고 하는 소리 안 들리냐 라는 나쁜 말 금지. 얘도 뭐 마지막 술 빠지고 나서 뭐 지 스스로도 레스트 인 피스인 줄 알았을 거예요. 뭐 무덤 들어가라는 거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커피를 채워버렸었는데, 아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제가 봐도 참 지독하게 오크통 하나 사온 거 알뜰하게 정말 다 끌어다 썼네요. 자 이제 이거 태울 차례입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사온 그 육수막 뭐 그런 건데, 뚜껑에 구멍 뚫고 뭐 바닥에는 스프링 와셔로 장볼트 꽂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이걸로 뭐 원두 좀 볶아 먹다가 요거 하려고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일단 실버 스킨이랑 같이 오크통 안에서 달라붙은 이물질 뭐 같은 거를 털어냈고요. 한 번에 볶을 수 있는 양이 200g에 한 개니까 대충 한 이쯤 저울 달아서 중량을 맞춰줄게요. 생두 200g이면 요거 뭐 볶는 동안 수분 날아가고
하고 어쩌고 해서 정작 원두는 이거보단 적게 나올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뭐 좀 걸러내는 결점도 등등도 생길 거고, 제가 캠핑 가는 영상에서 맨날 보던 그 버너부터 준비하고요. 아까 오크통 분해했던 걔 말고 드릴 20V짜리 물려서 돌려줄 겁니다. 저 나무 받침에 스탠드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었으면 제 채널 오래 보신 분, 적당히 거리 벌려서 착화해주고 빙그르르 돌아가는 자장 로스터기 바라보면서 타이머를 켰습니다. 제가 사실 집에서 술 증류하는 거랑 막 오크통에 넣고 이것저것 하는 거랑 올리면서 야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따라서 집에서 꼭 해보세요 몇 번을 우겼었는데, 원두 로스팅은 예 하지 마세요. 일단 뭐 장비 갖추기가 증류기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내가 이봐 뭐 실버스킨 체프 커피콩 찌꺼기 막 타서 튀고 막 날리고, 아우 이거 이따 치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머리가 막 아파오는데, 근데 또 로스팅기 제가 한 것처럼 뭐 직접 자르고 뚫어서 만들면 되죠. 또 직접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거에 재미 느끼시는 분들 뭐 저 말고도 많이들 계시잖아요. 자, 1차 팝 끝났고 불 올린 지 9분 다가가고 있고, 지금 요 꼬라지 보면 집에서 절대 따라하기 싫어지는데 9분쯤에 벌써 한 이 정도 색깔이 나왔습니다. 볶기 시작한 그 경과 시간으로 체크를 하긴 할 건데, 가장 좋은 건 눈으로 보고 색깔을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는 바로 지금 요 정도가 제가 딱 원했던 색깔, 그러니까 목표했던 로스팅 정도여서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해야 할 건 내부 잔열로 더 익어버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식혀주기. 이 쿨링을 할 때가 아주 막 온 집안, 온 베란다가 아주 난리가 나요. 타일 막 사이사이에 막 실버스킨 끼고 날아다니고 막 콧구멍이 들어가고 막 아우. 자, 13분쯤에 로스팅 시간에 요즘에 컬러로 뽑았습니다. 목표는 한 CT였는데 풀 CT까지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식혔으면 저울 한 번 더. 아까 볶기 전에는 200g을 계량했었는데 다 볶고 나서 원두를 무게를 달아보면 얼마큼의 수분이 날아갔는지가 뭐 이렇게 뭐 수분 증발이랑 뭐 껍질 등등을 휘휘 날리고 나면 보통 15에서 25% 그쯤 무게가 줄어들곤 하는데 딱 그 정도 줄어들었다, 그죠? 바닥에 잔뜩 휘날라붙어 있는 이 커피 콩껍질 나부랭이는 이따가 4시간 뒤에 제가 치울 거니까 일단 지금은 무시하시고 골라내야죠, 결점두를. 애초에 오크통에 채워 넣을 때부터 좀 다급하게 주문하긴 했는데 말이죠, 결점두가 꽤 많이 들어있었는데 내가 지금 뭐 눈으로도 보이시겠지만 볶는 도중에 너무 과하게 타버린 새까만 콩까지 핸드픽으로 이렇게 골라내서 빼주겠습니다. 사실 뭐 오크통에 넣기 전부터, 아니 볶기 전부터 미리 뭐 하나하나 골라내고 나서 볶았으면 좀 더 낫긴 했을 거예요. 13분 걸려 볶아낸 원두 요만큼. 사실 뭐 볶고 나면 안에 있는 가스를 좀 날려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뭐 후다닥 영상 찍어 올려야겠으니까 디게싱은 패스하고요. 그냥 하루 반나절 정도 이렇게 열어두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주방 한켠에 냅뒀었기는 해요. 일단 뭐 다 했으면 마셔봐야죠. 내려 마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드리퍼랑 저울을 2개 준비했는데요. 비교를 좀 해야겠었어요. 요거는 같은 예가체프 워시드인데요. 오크통에 넣기 전의 상태로 보관하다가 정확히 같은 시간 걸려서 최대한 같은 로스팅 포인트로 볶아 넣은 거예요. 같은 생두를 그냥 볶은 거, 오크통에 넣었다가 빼서 볶은 거, 요렇게 2잔 내려서 같이 마셔야 뭐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리고 있는 레시피는 20g 원두 기준 아이스 레시피이고요. 정확히는 이거 안스타님 영상에서 보고 매일 이대로만 마시고 있는데 어느 영상에서 본 건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하는 아이스는 40, 50, 60, 50이고요. 핫은 30초마다 60, 80, 80, 80이라고 보시면 쉬워요. 보면 아이스가 뭐 물을 덜 쓰니까 더 진하게 뽑는 레시피인 거고, 이대로 얼음 담은 컵에 들이부어 마시면 알아서 뭐 물 섞이고 마시기 좋은 상태가 되는 뭐 그런. 일단 얘는 뭐 제가 아는 그 향, 예가체프 G2는 제가 뭐 원두 기준으로 뭐 한 달에 거의 1kg씩은 갈아 마시고 있으니까 맨날 먹던 그 맛, 아는 맛, 익숙한 그 맛입니다. 뭐 탄내 없이 플로럴이랑 약간 밝은 쪽에 산미 조금 깔리는 뭐 그쯤에 적당한 바삭하게 구워낸 고구마의 꽃을 먹는 뭐 대충 그런. 그러고 오크통에 넣었다 뺀 거는 요거는 맛이 얘가요, 이 오크통에 술이 한 6개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거 좀 신기하네요. 맛이 신기해요. 예가체프 뿐만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뭐 싱글오리진 원두 사다가 집에서 내려 마시곤 하는데 그 어느 원두에서도 못 느껴본 맛이 나요. 커피 내려 마시는 거에 없던 맛? 당연함. 약간의 비릿함이 좀 있으면서 동시에
와, 이거를 지금 집에 위스키 사다 마시는 사람 기준으로 설명해야 할지, 원두 갈아다가 내려 마시는 기준으로 설명해야 할지 이게 감이 안 오는데, EX 버번키 위스키 마실 때 있죠. 꿀꺽 넘기고 나서 입안에 남아있는 그 사과 향, 그런 건데 조금 뭐 오래된 사과, 비품 사과, 약간 흠집 나 있고 막 군데군데 벌레 먹어 있는 데가 막 물렁거리기까지 한 상하기 직전의 사과, 근데 그게 청사과, 그 맛이, 그 계열의 맛이, 아니 향이죠. EX 버번키 위스키 마실 때 느껴봤던 게, 지금 커피 마실 때 있어버리니까 저 좀 어리둥절해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어리둥절이고,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약간 그 비릿한 게 좀 거슬려요. 이것도 전에 없던 맛, 그 새로 더해진 맛이라고 봐야 할 건데, 유통기한과 그 소비기한이 둘 다 한 나흘쯤 지나간 우유의 비릿한 뭐 그쯤? 그럼 조금 더 로스팅 포인트를 올려봅시다. 다시 한 번 더 200g 볶은 건데, 먼저 했던 1차보다 2분 더 돌려서 총 15분 가정한 원두예요. 중간에 보이는 저거 밥에 넣으면 세상 뒤집어지는 서리태콩 아니야 저거?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새까맣게 탄 거 골라내고, 뭐 깨진 콩, 터진 콩, 못생긴 콩 등등 뭐 결점들을 다 빼버릴게요. 먼저 나온 핸드드립 장면에서 아우 향에 집중해서 설명하는 영상인데 왜 아이스로 마시는겨? 라고 댓글 달릴까 봐서 이번에는 6888 레시피 핫으로 내려버리기. 그 알코올 도수 50도 넘는 CS 위스키에 얼음 넣어 마시면 괜히 막 발끈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커피 마시면서 컵노트 체크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신다더라고요. 잘 몰라요 저도. 향 돌았네. 커피인데요, 커피가 아님. 와, 이거 진작에 뜨겁게 마시고 그랬나봐요. 와, 참. 와, 목표했던 대로 조금 더 로스팅 포인트를 높게 가져가서 아주 조금 더 탄맛을 얹으니까요, 이 오크통 스쳐 같은 그 술의 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더해진 탄맛이랑 그게 너무 잘 붙습니다. 개 잘 붙어요. 아주 찰떡인. 요거 맛을요, 당연히 흔히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 그 푸어오버 커피의 맛과 향은 좀 생략하고, 그거 말고 더해진 특징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정확히 이 냄새가 커피에서 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콧구멍 때려박고 막 킁카킁카 했을 때의 향이다 라고 받아들여지면서, 반대로 요거를 커다란 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냥 보통의 커피 따라 마셨으면 이 맛이겠네 싶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EX 버번키 위스키의 맛이다는 여전한데, 근데 그게 조금 더 고숙성이 된, 조금 더 탄맛이 강해진 쯤으로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는 EX 버번K의 사과향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멜론. 집에서 그 멜론 잘라 먹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썰었는데 포크로 이거를 안 찍혀. 이게 멜론이 물러서, 야 이거 오래됐나? 상했나? 왜 안 찍어져 이거? 하는 그쯤에 물크러진 멜론 냄새 조금. 이 향을 보통 그 모두가 쉽게 못 겪어보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설명이 쉽지 않은 건데, 정확히는요, 얘가 커피 마시는 테이스팅 노트에는 tea like 하다 라는 표현이 있던데, 지금 이건 위스키 like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날이고요. 아까 앞에서 핸드드립 할 때 쓴 거는, 이 제가 집에서 쓰는 그라인더가 에스프레소용까지는 분쇄도가 안 나오거든요. 걔는 뭐 모카포트까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쓰고, 지금 이 프레스는 핸드밀로 갈아낼 건데, 전기가 최고요. 지금 이 보드카가 알코올 도수 45도짜리인데 요게 냉동실에 한 1년은 넘게 짱박혀있던 걸 꺼내온 겁니다. 커피는 차야 돼요. 차가워야지. 치자면 뭐 냉침이죠. 냉동실에 오래 짱박아놨던 보드카로 뽑은 약간 냉침 에스프레소라고 치면은, 지금 이 얼음이랑 만나서 뭐 녹아내린 물도 최소화됐을 거고요. 그럼 뭐 도수가 떨어져 봐야 그래도 40도 이상일 겁니다. 알코올 향은 냉각에 잔뜩 되어가지고서 잘 안 맡아지고요. 커피 향은 당연함. 약간 그 압력으로 차갑게 뽑은 그 커피 향이 있고, 지금 오크통의 맛까지는 이거 집에서 꼭 따라 해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저처럼 어이없게 웃으실 거잖아요. 이
이게 제가 지금까지 뭐 어디에서도 겪어본 적이 없는 맛이라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설명이고 동시에 영상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청자가 경험해본 뭐를 약간 예시로 들기도 쉽지가 않고 일단 개 맛있어요. 이게 카페인이랑 알코올이 같이 붙으면 이 데미지가 겁나 세게 온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거 감안하고서라도 마시고 싶을 정도로 맛이 괜찮아요. 일단 뭐 제정신이라는 게 건강에 매우 해로운 건데 카페인이 또 제정신을 또 만들어주니까 이게 앞에서 핸드드립으로 마실 때 느꼈던 그 EX 버번캐 맛 있어요. 있는데 그게 좀 더 기름기가 있어 버리니까 물 분자보다 작은 알코올 분자가 압력으로 원두 기름기를 같이 쫙 뽑아내 줬으니까 이 지금 입에 남는 이 미끌거리는 기름기가 되게 마음에 들고요. 미세하게 그 콜드브루 커피, 그 냉침 커피에서 느껴지는 그 흙맛, 그 얼씨하다고 표현한 것까지 같이 따라 붙으니까 요거 꼭 이 오크통 안쪽에 여기에다가 혓바닥 대고 핥아먹는 맛이 나요. 근데 그 오크통이 커피 담았다가 빼고 흙 담았다가 빼고 이거는 집에서 뭐 효모랑 당 사다가 술 만들어서 증류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게 따라하기가 힘들긴 할 건데 근데 이거 사실 내가 직접 고생한다기보다는 시간이 다 하는 거잖아요. 해봐요. 이거 해봐야겠어. 이거 그 시간을 들일 정도로 맛있는 재밌는 맛이에요. 이거 지금 보자마자 칵테일로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라는 댓글 막 쓰려고 준비 중이실 건데 일단 뜨거운 물 써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추천한 에스프레소랑은 또 다르거든요. 평소에 뜨거운 물로 뽑을 때보다 도식량을 더 많이 가져가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분쇄도도 한 2클릭 정도 더 곱게 갈았거든요. 물 분자보다 알코올 분자가 더 작다고 말을 했지만 캠핑에서 꽉 누른 커피가루 사이사이에서는 그렇게 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